예, 우리 제3분과와 제6분과의 합동 세션 세 번째 발표와 네 번째 발표를 같이 먼저 듣고 다 토론을 하는 순서로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발표를 해주실 교수님을 소개해 드리겠는데요. 세 번째 발표자는 영상으로 발표를 보내오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현재 세미나장에 계시진 않고 영상으로 발표하시게 될 텐데, 발표하실 교수님은 홍익대학교의 박현석 교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발표에 대해서 토론을 해주실 분은 안양대학교의 이태규 교수님이십니다. 그러면 시간 절약을 위해서 박현석 교수님의 발표를 영상을 통해서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2019년에 개정된 ICJ 법원규칙상의 본안전 항변에 대해서 발표할 홍익대학교의 박현석 교수입니다. 먼저 직접 참석해서 발표하지 못하고 이렇게 영상으로 대신하게 되어서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드립니다. 아울러서 갑자기 생긴 제 사정 때문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는데도 이렇게 발표할 기회를 주신 학회 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작년, 그러니까 2019년 10월 21일 ICJ는 법원규칙 Rules of Court 중 일부 조항을 개정했습니다. 그리고 개정된 법원규칙은 같은 날 발효했는데요. 개정된 조문은 제22조, 제23조, 제29조, 그리고 76조, 79조입니다. 그 중에서 22조, 23조, 29조는 법원 사무처의 처장과 차장에 관한 조문들이고, 개정 내용은 대부분 이제 사람을 가리키는 표현의 성, 명사의 성에 관한 표현을 성적으로 중립적인 조문이 되도록 문구를 수정한 것이고요. 76조는 잠정 조치의 취소나 변경에 관한 조문인데, ICJ가 직권으로 이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권한이 있다는 걸 명시한 일부 개정이었습니다. 반면에 제79조는 ICJ가 스스로 판단하는 이른바 본안 전 문제, Preliminary Question에 관한 규정과 당사자가 제기하는 본안 전 항변, Preliminary Objection에 관한 규정을 구분해서 종전의 제79조를 제79조하고 제79조의 2, 제79조의 3 이렇게 3개 조문으로 재편성하는 개정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2019년 개정 이후에도 올해죠. 올해에 일부 조항을 개정했는데, 다 짐작하시겠지만 코로나 사태 때문에 비디오 링크를 통해서 구조변론을 청취하거나 판결 선고를 비디오 링크를 통해서 할 수 있다는 내용의 개정이었습니다. 오늘 이제 발표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작년에 개정된 법원규칙 제79조를 제79조 외에도 제79조의 2, 제79조의 3 이렇게 3개 조문으로 개정했는데, 이 개정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 전에 간단히 이 법원규칙 제79조의 연혁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려야겠는데요. 법원규칙 제79조는 1922년 PCIJ가 만든 법원규칙이 처음인데, 이때는 본안전 항변에 관한 조문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1926년에 개정될 때 제38조에 처음으로 본안전 항변에 관한 조항이 들어갔고, 그 이후에 27년, 31년 이때 개정이 됐는데, 이 개정 당시에는 38조에 관한 개정은 없었습니다. 계속 유지되다가 1936년에 본안전 항변에 관한 기존의 38조를 조문을 옮겨서 제62조로 그 다음에 내용도 고쳤습니다. 이렇게 바뀌었고요. ICJ가 만들어진 이후에 첫 법원규칙인 1946년 법원규칙도 1936년 PCIJ 법원규칙을 바탕으로 해서 작성되었기 때문에 일부 문구에 약간 변경은 있지만 근본적으로 조문 번호라든가 내용은 사실상 같습니다. 그러다가 1972년에 본안전 항변에 관한 조항이 법원규칙에 해당 조항이 67조로 옮겨졌고 내용도 대폭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또 78년에도 한번 법원규칙에 대폭 개정이 있었는데, 본안전 항변에 관한 조항은 79조로 옮겨갔고,
그렇지만 내용은 72년 법원규칙 67조와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78년 규칙이 계속 유지되다가 2000년에 79조 자체를 몇 군데 고쳤습니다. 2005년에 법원규칙이 다시 개정됐는데 그때도 79조는 변동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작년 10월에 이 법원규칙 79조를 근본적으로 재편성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문 3개로 재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하에서는 2019년 법원규칙 제79조 개정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바뀌었고 왜 바뀌었는지에 대해서 제 나름의 의견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부터는 ICJ의 법원규칙 개정 중에서 본원전 항변에 관한 조항이 어떻게 바뀌어왔는지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946년 법원규칙 제62조가 본원전 항변에 관한 조문인데요. 이제 보시기에 편하도록 이른바 신구 대조표 형식으로 슬라이드를 만들어 봤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제 1946년 법원규칙 제62조가 1972년 법원규칙 제67조로 바뀌는데요. 큰 폭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바뀐 내용을 이제 정리하면 대략 한 3가지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는 이제 1항이 바뀌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46년 법원규칙 제62조의 1항은 간단했죠. 당사자가 제기하는 본원전 항변은 늦어도 그 첫 번째 변론으로 지정된 기일이 만료되기 전에 제출해야 된다. 뭐 이렇게 간단한 규정이었는데, 이제 72년 법원규칙 제67조 1항은 우선 피제소국이 제기하는 본원전 항변과 그 밖의 당사자가 제기하는 항변 이렇게 나누고, 그 다음에 본원전 항변으로 뭉뚱그려서 표현했던 것을 셋으로 나눕니다. 법원의 관할권에 관한 항변, 그 다음에 소의 수리적격, admissibility에 관한 항변, 그 다음에 기타 본원전 항변 이렇게 셋으로 나눕니다. 그 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서면으로 제출해라, 이게 하나 추가되었다는 게 바뀐 점인데, 이렇게 구체화했다는 거 말고는 이거 자체만 가지고는 무슨 뭐 다른 절차가 바뀌었다거나 뭐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제 뒤에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나머지 2가지는 이 1항의 개정과 연결해서 살펴보게 되면 상당히 많이 바뀌게 된 거를 알 수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다음 슬라이드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바뀐 부분은 발표문하고 순서가 좀 다릅니다. 조문의 순서가 좀 달랐어요. 여기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46년 법원규칙 62조에는 없던 새로운 항들이 3개가 추가됐는데, 이제 5항과 6항과 8항입니다. 그 중에 이제 이 슬라이드에는 5항이 추가됐다는 것만 표시가 됐는데요. 이제 바뀐 내용은 이제 보시는 것처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The statements of fact and law in the pleadings referred to in paragraphs 2 and 3 above, and the statements and evidence presented at the hearings contemplated by paragraph 4 shall be confined to those matters that are relevant to the objection. 그러니까 이 본원전 항변에서 제출하는 변론 단계에서는 이 항변하고 직접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국한해서 사실 혹은 법에 관한 진술을 제출해라, 뭐 이렇게 이제 국한하는 조항이고요. 6항은 좀 이따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여기 중간에 이제 이탈릭제로 표시한 부분은 72년 법원규칙과 78년 법원규칙이 거의 같습니다. 거의 같은데 문구가 달라진 부분을 표시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해놨습니다. 6항하고 8항이 바뀐 부분은 다음 슬라이드에서 보겠습니다. 자, 5항에 이어서 추가된 3개 중에 나머지 둘은 6항하고 8항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6항은 아까 5항이랑 내용이 약간 이제 많이 다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In order to enable the court to determine its jurisdiction at the preliminary stage of the proceedings, the court, whenever necessary, may request the parties to argue all questions of law and fact, and to adduce all evidence which bear on the issue. 그러니까 5항하고 달리 6항에서는
본안 전 단계에서 법원의 관할권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필요할 때에는 언제든지 법원이 당사자들한테 이 이제 법원의 관할권 결정에 관련 있는 모든 법과 사실에 관한 문제를 다 주장하도록 그렇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왜 들어갔는지 배경 설명이 약간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거는 이제 7항까지 마지 보고 나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 그 전에 먼저 8항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8항은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종전에 없던 내용이 추가됐는데, 소송 당사자들 사이에 본안전 항변이 제기된 본안전 항변에 대해서 그냥 본안 단계에서 같이 병합해서 심리하도록 하자, 이런 합의가 이루어지면은 법원이 그걸 존중하도록, 이런 취지의 규정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없던 게 하나 들어갔던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7항에서 바뀐 부분은 어떤 거냐면은, 그러니까 종전까지만 하더라도 본안전 항변이 제기되면은 법원이 본안전 항변에 관한 결정을 3가지를 할 수가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제 왼쪽에 있는 것처럼 항변을 뭐 인용하거나 아니면은 기각하거나 배척하거나 아니면 본안에 병합하거나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게 표현이 바뀌었어요. 7항에 보시는 것처럼 판결의 형식으로 하고 본안전 항변에 대해서도, 그 다음에 uphold the objection, 그러니까 본안전 항변을 인용하거나 아니면 reject it, 배척하거나 제3의 가능성을 하나 이제 열어놓은 것이, 그냥 단순히 본안에 병합한다고 하지 않고 전적으로 선결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선언할 수 있다. 표현, 뭐 그게 그 말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이제 5항, 6항하고 합쳐서 생각해 보면 그냥 이게 단순한 표현상의 차이가 아니고 실질적인 내용의 변경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이제 그게 왜 그러냐면은 배경을 이제 짚어보시면 이해하기가 쉬우실 것 같습니다. 그 배경이 이제 제 발표문의 4번째 페이지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제 하나는 서남아프리카 사건에 대한 1962년에 본안전 항변을 배척하고 하기로 하는 판결이 나왔다가 1966년에 소의 수리 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하게 되는데, 뭐 이게 이따가 이제 따로 정리해서 말씀드릴 기회가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만, 절차 면에서 볼 때 좀 충격적인 판결이었습니다. 아니 이제 본안전 항변을 배척했으면 당연히 본안에 대한 판결을 기대를 했을 텐데 그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판결 나고 난 바로 이듬해 67년에 이 법원규칙 개정을 위한 위원회를 하나 만듭니다. 임시로 만들었다가 상설 기관이 됐는데요. 그러다가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1970년에 바르셀로나 트랙션 사건에서도 비슷한 일이 생깁니다. 1964년에 본안전 항변은 2가지는 다 배척했는데 1970년에 다시 재판 못하겠다, 본안 재판 못한다, 그러니까 벨기에에게 당사자 적격이 없다, 그런 이유로 또 각하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마 가속됐겠죠. 그래서 72년에 이렇게 바뀝니다. 이렇게 바뀐 내용은 이제 78년 규칙에서도 대부분 유지되기 때문에 그때 가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슬라이드 바꿔서 다음 슬라이드에서 보겠습니다. 자, 아까 72년 법원규칙 제67조에 6항, 5항과 6항이 새로 추가되었다, 이렇게 7항이랑 연결해서 보면 실질적인 개정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바뀐 내용을 요약하면 이런 거죠. 가급적 본안 전 단계에서 결정할 수 있는 건 본안 전 단계에서 다 결정하자, 본안 단계로 미루지 말고, 그게 이제 안 되는 게 그래도 남을 수 있으니까 그런 거는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으면 웬만하면 다 본안 전 단계에서 다 결정하자. 그래서 이제 6항이 그런 취지로 추가된 거고요. 72년 법원규칙 67조랑 지금부터 말씀드릴 예는 78년 법원규칙 79조랑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72년 법원규칙과 67조와 78년 법원규칙 79조의 비교 대조표는 따로 안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78년 법원규칙 79조가 2000년에 개정되는데 달라진 부분이 2가지입니다. 하나는 1항이 달라졌고요. 다른 하나는 2항과 3항이 추가됐다는 겁니다. 1항에 달라진 부분은
피제소국의 본안전 항변 제출 시한을 줄였다는 겁니다. 종래에는 카운터 메모리얼 제출할 때까지는 해라 였는데 2000년 연말에 12월 달에 개정해가지고 발효는 2001년에 됐습니다. 이 개정 내용은 그게 아니고 제소국의 메모리얼 제출 이후 3개월 이렇게 줄였습니다. 사실 이 제안은 1996년에 나왔어요. ICJ 창설 50주년 기념학술 행사 때 이 제안이 나왔는데 당장 받아들이지 않고 몇 년 묵혀뒀다가 4년이 지나서야 받아들인 거죠. 근데 이제 국제해양법 법원이 97년에 법원 규칙을 만드는데 그때는 막바로 받아들였어요. 그것도 메모리얼 제출 이후가 아니고 소장 제출 이후 90일. 훨씬 더 엄격한 거죠. 이거 이제 4년간 지켜봤더니 잘 되더라 이거죠. 신속하게. 그래서 뒤늦게 아마 ICJ가 이걸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2항과 3항을 추가했다는 건데요. 2항을 보시면 어떤 거냐면은 법원이 당사자들과 협의한 이후에 법원의 관할권 또는 소의 수리적격 문제는 본안과 분리해서 별도로 심리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 뭐 이런 이제 얘기인데, 가령 예를 들면 피제소국이 출석을 안 했다. 그렇지만 법원의 관할권은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라서 ICJ 규정 36조 6항인가요? 그래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걸 본안 단계에서 같이 할 거냐 아니면 별도로 분리해서 심리할 거냐 이 문제에 관한 논란을 잠재우기 위한 뭐 그런 실제로 뭐 사례도 있었는데 그건 생략하고요. 뭐 그렇게 추가된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추가된 사항은 다음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추가된 항 두 개는 아까 본 2항과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3항인데요. 아까 2항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령 피제소국이 출석을 안 했다. 그러면 법원이 당사자들 혹은 당사자 일방 출석한 당사자하고 협의해가지고 관할권과 수리적격 문제를 본안과 분리해서 심리 결정할 것이냐 아니면 본안과 합쳐서 할 것이냐를 이제 결정할 수 있고 이제 분리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는 얘기가 2항에 있었습니다. 만약에 분리하기로 결정하게 되면 3항에서 보시는 것처럼 45조 1항에도 불구하고 관할권과 수리적격에 대한 변론을 법원이 정한 기일까지 그리고 법원이 정한 순서에 따라서 변론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인데요. 45조 1항은 무슨 얘기냐면은 일방적 제소로 소송 절차가 개시된 때에는 제소국이 먼저 메모리얼을 제출하고 그 다음에 피제소국이 카운터 메모리얼을 제출한다. 뭐 이런 이제 규정이기 때문에 이 순서하고 뭐 다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썼고요. 나머지 이제 4항부터 10항까지는 78년 법원 규칙 79조의 2항부터 8항까지랑 똑같습니다. 항 번호만 바뀐 거죠. 항 번호를 바꾸다 보니까 뒤에는 내용상의 개정은 없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조문이 얼마나 진짜로 안 바뀌었는지만 확인하고 넘어가기로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제 뭐 내용상의 개정이 없기 때문에 그냥 눈으로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중간에 이제 말씀드릴 게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78년 법원 규칙 제79조의 5항과 6항, 8항이 72년에 개정될 때 추가된 항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78년 법원 규칙 79조하고 2000년 법원 규칙 79조의 5항과 7항, 그러니까 두 칸 밀리면, 이걸 비교해 보시면, 내용은 똑같은데, 숫자가 바뀐 게 있어요. 근데 이거 제가 발표 자료에, 숫자를 미처 못 바꿔가지고, 이걸 지금 여기에 있는 슬라이드에 있는 게 맞습니다. 그거고요. 그 다음에 6항 일부는 이제 6항이 8항으로 바뀌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은, 그러니까 아까 저는 종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본안전 단계에서 결정할 수 있는 일을 본안 단계로 미루지 말자. 뭐 가급적. 뭐 그런 취지의 규정이 72년에 들어갔던 게 78년에도 살아남았고 2000년에도 항번호가 바뀌었지만 그대로 이제 살아남았습니다. 이것이 이제 바뀐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9항과 10항이 종전 7항, 8항하고 같은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2000년 법원 규칙 제79조의 마지막 두 항, 9항하고 10항이 78년 법원 규칙 79조의 7항, 8항과 이제 같다는 걸 여기서 확인할 수 있으실 텐데요. 이거는 72년에 개정될 때 개정된 내용이 78년, 그 다음에 2000년까지도 계속 유지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똑같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 다만
78년 법원규칙 79조의 8항에 보니까 this article이 이탈릭체로 써 있는데요. 이게 72년 법원규칙에는 this article이 없었거든요. paragraph 1 above였을 거예요, 아마. 별 중요한 건 아니니까 요 정도까지만 말씀드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제일 중요한 게 2000년 법원규칙 79조가 2019년에 어떻게 바뀌었나, 이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은 이제 2019년 개정된 법원규칙의 79조, 부터 말씀드릴 순서인데요. 옆에 왼쪽을 보시면 2000년 법원규칙 제79조가 인용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1항부터가 아니고 2항부터예요. 이유는 뭐냐면은 2019년 개정된 법원규칙 79조를 기준으로 조문을 순서를 배열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조항을 2019년 법원규칙 79조 1항에 해당되는 조항을 2000년 법원규칙에서 찾아보면 79조 2항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배열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00년 법원규칙 79조의 2항은 1항에도 불구하고 1항은 뭐였냐면은 피제소국이 본안전항변을 제기하면 그 밖에 당사자가 본안전항변을 제기하면 각각 언제까지 해야 되고 이런 규정이었고, 그 다음에 2항에서 방금 보신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1항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직권조사할 수 있다. 그게 2항과 3항이었는데요. 그게 이제 2019년에 작년에 개정된 법원규칙에서는 제79조가 됐어요. 1항과 2항으로. 그래서 노란색으로 보시는 것처럼 일부 달라졌지만, 내용은 크게 달라진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뭐가 중요한 거냐면은, 이게 79조의 1항에, 그러니까 바뀐, 작년에 개정된 법원규칙 79조 1항에 notwithstanding paragraph 1이 없었어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이게 원칙이라는 뜻이겠죠. 왜 그랬냐 하니까, 종전 2000년 법원규칙 79조, 78년 법원규칙 79조, 72년 법원규칙 79조에 의하면 2항과 3항에 따라서 법원이 직권조사했더니 본안전 항변이 제기된 경우에 비해서 시간이 단축되더라. 그럼 통계적으로 결과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원칙으로 이제 승격시켰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1항에도 불구하고가 아니라 직권조사의 경우에는 법원이 주도권을 쥐는 거죠. 그게 이제 제일 앞장서서 나왔습니다. 79조가 이렇게 확 달라졌습니다. 그거 말고는 노란색으로 변경된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게 무슨 갑자기 급격한 변경이라거나 그렇게 보기에는 어렵기 때문에 그 다음으로 넘어가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2019년 법원규칙 제79조의 2, Article 79 bis입니다. 그러니까 종전 법원규칙 제79조를 셋으로 쪼갠 거죠. 근데 쪼갠 기준이 뭐냐면은 앞서 본 2019년 법원규칙 제79조 자체는 본안전 항변이 아니고 그냥 questions concerning the jurisdiction of the court and the application, admissibility of the application. 그러니까 줄이면 preliminary question이 되겠죠. 법원이 직권으로 자신의 관할권, 소의 수리적격의 문제를 결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제79조의 2는 진짜 본안전 항변이에요, 이게. 그래서 해당되는 조문을, 대응되는 조문을 2000년 법원규칙에서 찾아보면 이제 1항하고 2항, 3항은 건너뛰고 4항 이렇게 넘어가겠죠. 바뀐 부분을 노랗게 표시했는데요. 1항에서 바뀐 부분을 보면, 제79조에 따라서, 법원이 결정을 안 했다. 결정이 어떤 거냐면은, 본안전 문제를 본안과 분리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 였거든요. 그런 결정을 안 했다. 그러면 이제, 비로소 본안전 항변을 제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본안전 항변이 제기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주도권은 당사자가 쥐고 이게 아니고, 79조에서 직권으로 법원이 조사할 수 있고, 그래서 분리하기로 결정하면 분리하는 거죠. 근데 분리하기로 결정을 안 했다. 그러면은, 피저서국 또는 그 밖에 당사자가 본안전 항변을 제기할 수 있는데, 본안전 항변부터는 종전 79조 1항, 이제 여기하고는 똑같습니다. 노란색 부분만 제외하면. 그 다음에 이제 2항도 종전 법원 규칙의 4항하고 같기 때문에 여기서는 더 따로 말씀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79조의 2의 나머지 조항은 이제 사망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다음 슬라이드에서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2019년에 개정된 법원규칙 제79조의 2, 아까 보신 게 끝이 아니고 사항도 있네요. 사항이 바뀐 데가 없어서. 3항, 4항, 이전까지 있는데, 3항은 종전법원규칙 79조의 5항에 해당합니다. 근데 바뀐 부분을 노란색으로 표시를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냥 문구 수정입니다. 정확하게 표시하기 위해서. 문구 수정이어서, 여기에는 따로 더 말씀드릴 필요는 아마 없을 것 같고, 나중을 위해서 따로 말씀드리면 그 3항의 시작 부분을 보시면, 법원 사무처가 본안 전 항변을 접수하게 되면 본안에 관한 소송 절차는 정지된다. 이런 얘기가 참 옛날부터 있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이게 따로 말씀드려야 될 사항의 핵심이 되기 때문에 그것만 따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사항은 이제 뒷줄에 가면은 일부 문구가 좀 있는데 이거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종전법원규칙 79조의 10항과 똑같습니다. 당사자가 이제 본안 전 항변이랑 본안이랑 합쳐서 변론하기를 원하면, 그렇게 합의가 되면 법원이 그걸 존중한다. 이런 취지의 규정입니다. 아까 2019년에 개정된 법원규칙 제79조의 2 사항에 노란색 표시가 하나도 없는데요. 사실은 좀 많이 달라졌습니다. 제가 보기에 종전에 수동태로 되어 있던 걸 능동으로 고친 거 말고는 그렇게 내용상 달라진 게 아닌 것 같아서 그냥 표시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말씀드려야 될 게 마지막으로 제79조의 3입니다. 79조의 3인데 79조의 3은 앞에서 본 79조하고 그 다음에 79조의 2, 그러니까 각각 preliminary question과 preliminary objection에 관한 이 두 개의 절차에 관한 항들만 모아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달라진 부분을, 해당되는 부분을 종전법원규칙 79조에 각각 7항, 6항, 순서도 막 다르죠. 7항, 6항, 8항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거 이제 비교해 보시면, preliminary question, 그 다음에 preliminary objection, 두 개에 대해서, 각각 이제 합쳐서 이제 종합해서 규정해 놓은 거죠. 그걸 이제 분명히 구별한 다음에 둘 다, 에 관한 규정입니다. 1항은 종전법원규칙 7항에서 말하는 본안전 항변에 관한 혹은 본안전 문제에 관한 변론은 바로 그 문제 혹은 항변, 본안전 문제, 본안전 항변에 관한 사항으로 국한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2항은 구조변론이냐 서면변론이냐에 관한 거니까 따로 안 정하면 구조변론이다. 그 다음에 이제 3항은 다른 거는 종전법원규칙 8항이랑 별로 달라진 건 없고, 아까 preliminary question, preliminary objection 이렇게 명시했다는 게 달라진 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더 중요한 얘기가 남았기 때문에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2019년 법원규칙 제79조의 3 4항과 5항입니다. 4항과 5항은 종전법원규칙 79조의 제9항을 둘로 분리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달라진 점은 어떤 거냐면은 종전법원규칙에서는 그냥 본안전 항변 얘기만 했는데 여기서는 본안전 항변과 본안전 문제 요 두 가지를 다 명시했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런 형식상의 분간 말고는 내용상 그렇게 달라진 건 없지 않느냐,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굳이 이런 내용을 이제 발표 주제로까지 삼은 이유는 이런 개정을 한 배경이 이게 이제 뭐 때문이냐면은 2016년에 70주년 기념 학술 행사를 했어요. 아마 평화궁에서 했겠죠. 봄에 4월 달에 했는데 그때는 제가 물론 못 갔고 기록을 남겼어요. 기록을 이제 쭉 검토를 했는데 그때 어떤 제안이 나왔냐면은, 사실 이 제안은 역사가 좀 오래된 것 같습니다. 어떤 제안이 나왔냐면은 본안 전 단계랑 본안 단계를 구분하는 걸 없애버리자. 이것 때문에 온갖 문제가 생기지 않았느냐. 사실 이 제안은 여러 번 과거에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시간도 오래 걸리고 변론의 중복이고 서남아프리카 사건이랑 바르셀로나 잭슨 사건이랑 그렇게 시간 낭비하고서도 결국은 본안재판 못하지 않았느냐, 온갖 이런 이제 비난이 쏟아졌기 때문에 아예 본안전 항변 절차 아예 없애버리자.
그 본안전 뭐 항변 이거 제기되더라도 그냥 통합해서 심리하는 게 낫지 않느냐. 그게 오히려 낫다. 이런 제안이 이제 70주년 기념 학술 행사에서 나왔어요. 이제 그 발언을 한 분은 국제재판에서 변론 많이 맡았던 분이거든요. 뭐 이름은 발표문에 나와 있으니까 그것까지 밝힐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런데 3년 뒤에 이제 그 내용을 일부 아마 반영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이렇게 뚜껑을 열어봤더니 본안전 항변이 제기되면 종전처럼 이제 본안에 관한 절차는 정지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른바 bifurcation이라는 이게 디폴트 룰이라는 건 안 바뀐 거죠. 그러니까 대신에 바뀐 거라고는 이제 법원의 직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바뀐 거 말고는 뭐 bifurcation이 없어진다든가 이런 과격한 얘기는 없는 거죠. 왜 그러면 그런 제안을 안 받아들였을까를 이제 말씀드리려고 사실은 이 발표를 시작을 했다가 분량을 제가 너무 많이 잡아먹으면 안 되니까 뒤에 부록 붙이느라고 좀 줄여서 썼는데요. 핵심은 이런 얘기입니다. 왜 안 받아들였냐? 변론을 많이 해본 이제 실무자들 입장에서는 특히 재소국 입장에서는 본안전 단계를 본안 단계와 분리하는 게 시간 낭비인데다가 비용도 많이 들고 변론에 중복이 있고 골치 아픈 문제가 많이 생긴다. 뭐 이런 취지로 아마 그런 제안을 했을 텐데 개정만 이렇게 딸랑 해놓고 왜 이렇게 개정했는지를 해설한 문서는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추측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동안의 경위를 쭉 추적해보면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두 가지일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불만이 소송 변론의 중복이고 시간 많이 걸리고 그런 거라면 종전 법원규칙 79조 2항 notwithstanding으로 시작했던 그러니까 직권으로 조사하는 법원이 직권을 강화하게 되면 직권조사 절차를 확대하게 되면 시간 절약할 수 있지 않냐. 이게 한 가지 대응이었던 것 같고 표면적으로 드러난 거예요. 그 다음에 다른 하나는 뭐냐면은 그것도 임시방편이지 근본적인 해결책은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본안전 항변 제기하면 본안에 관한 절차는 정지되는 게 원칙이니까. 그러면은 이제 이거 어떻게 막느냐. 결국 또 이제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전적으로 exclusively preliminary 하지 않다는 이유로 본안 단계로 결국 또 미루는 이 사태가 생기지 않느냐. 그런 문제는 해결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우려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제 바이퍼케이션 룰을 고집하는 이유는 그러니까 보기에 따라서는 고집이죠.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실제로 법원에서 판사로 일해본 분들, 특히 원장으로 일해본 분들은 바이퍼케이션을 그러니까 본안 전 단계와 본안 단계의 분리를 쉽게 포기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그럼 만약에 합쳐놓게 되면 이게 이제 단독 판사가 아니라 15분 이상의 판사들이 합의체로 운영되는 법원이기 때문에 의견이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안 전 문제에 관한 의견이 나뉘고 그 다음에 본안에 관한 문제에 관한 의견도 나뉜다. 그러면은 이제 판사들 사이의 의견이 4분 오열될 수 있어요. 그러면은 다수 의견이 안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 얘기는 제가 2014년에 아마 한번 논문으로 발표한 적이 있는데, 그거는, 뭐, 공개적으로 무슨 판결문이나 뭐, 법원의 공개적인 문서에서 공식적으로 밝힌 적은 없지만, 이제, 판결을 위해서 법원이 딜리버레이션 하는 과정에서 법원의 원장은 아마 그런 문제에 부딪힌 경험이 있을 것 같아요. 이게 공개적으로 드러내지 않으니까. 뭐, 딜리버레이션 과정은 비밀이니까요. 그런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줄이려면 본안 전 단계와 본안 단계의 분리는 그렇게 쉽게 포기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국내 법원처럼 비교적 기술적인 문제에 불과하다면 모를까. 국제 재판에서는 그렇게 가볍게 넘길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려야겠는데, 그건 슬라이드 바꿔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이제 발표문 마지막 부분에 썼는데요. ICJ뿐만 아니라 다른 국제법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비교할 수 있는 다른 국제법원들의 절차 규칙, 이거하고도 비교 연구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ICJ도 실제로 이제 국제해양법법원의 운영 경험을 참고한 것 같고, 우리도 그런 작업이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우리가 언제 국제법원에, 어느 국제법원에 당사자로 서게 될지 모르니까